몇 년 전 북한이 미국 촬영팀에게 당당히 공개했던 한 영상이 최근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알던 북한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남녀가 한 공간에서 특별한 제약 없이 컴퓨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북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Fantastic Korea. 몇 년 전 NBA 농구 선수 출신이자 코트 위의 악동이라 불리는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을 방문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북한의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한 촬영팀도 동행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콘텐츠로 큰 수익을 올리려는 미국 방송사와 서방의 체제 선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긴 북한 측이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고 보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터넷 카페를 소개하는 장면은 해외 커뮤니티에 아직까지 반복적으로 소개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영상 속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촬영팀을 인솔하던 북한 측 관계자는 이곳은 전자도서관으로서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전자도서를 열람하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구글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그가 구글의 홈페이지에 매료된 듯 아무런 동작 없이 홈페이지만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나는 구글 보는 것을 좋아해. 구글 홈페이지를 쳐다보고 있어? 감옥으로 곧장. 당신이 검색창에 입력을 시작한다면 손가락이 잘릴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구글 검색 페이지에 있는 남자는 감히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타이핑하는 법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턱에 손을 괴고 있어요. 이 가짜 쇼들은 모두 너무 이상해. 그것은 초자연적인 TV 시리즈에서 나온 것 같지만 진짜야.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강요된 사람들. 검색창에 제발 도와주세요를 입력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일지 아니면 그의 가족을 죽일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거기서 구글이 금지된 줄 알았어. 그것은 단지 구글 홈페이지의 JPEG일 뿐이야. 그것은 아마도 구글도 아니고 캐시된 버전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구글 홈스크린의 사진일 뿐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이들의 추측처럼 그는 분명 인터넷을 처음 사용해 사용법을 전혀 몰라 당황했거나 아니면 단지 구글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보며 사전에 교육받은 대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촬영팀은 북한 측 관계자로부터 유일하게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지목된 북한 주민과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Yes, actually, I was looking for my papers, which are published in the journals. This is about string theory. This is done in collaboration with some foreign scientists in Europe. 촬영팀은 그의 뜬금없는 전문적인 답변에 당황해 더 이상의 인터뷰를 이어가지 못했고 열심히 외운 것을 완벽히 수행해 뿌듯해 보이는 그는 다시 끈의 이론에 빠져들었습니다. 북한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소유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컴퓨터가 마치 위험한 무기인 것처럼 경찰에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구의 극히 일부가 주요 도시의 사무실, 대학 및 사이버 카페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은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이 아닌 우리도 기업이나 정부에서 업무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내부에서만 접속 가능한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BBC 촬영팀이 김일성 대학 촬영 중 갑자기 BBC 홈페이지를 접속하자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창과 함께 당황한 북한 관계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나라 밖의 소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고 나라의 매체를 통해 걸러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Fantastic Korea. 데니스 로드맨의 북한 방문이 보도되었을 당시만 해도 북한은 김정은과 로드맨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의 수장이 이렇게 미국의 유명 스타와도 교류가 있을 정도로 북한이 그리 꽉 막힌 체제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NBA 광팬으로 과거 스위스 유학 시절 시카고 불스부터 LA 레이커스까지 다양한 NBA 팀의 선수들과 사진도 찍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를 함께한 데니스 로드맨 또한 김정은과 친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추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데니스 로드맨은 전 복싱 헤비급 챔피언인 마이크 타이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핫복싱에 출연하여 방북 당시의 이야기를 회고하며 원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청하려 했던 사람은 마이클 조던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난 방북 당시에는 김정은이 누군지 몰랐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우리나라의 리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라며 김 위원장으로부터 마이클 조던을 북한으로 초청했으나 그가 거절했다며 그래서 당신에게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로드맨은 김 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한 자리에서 보드카를 마시고 가라오케를 즐겼으며 여성 밴드가 연주를 했다고 회상했는데 술자리에 매력적인 여성들도 있었다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평소로 음악을 좋아하던 로드맨은 여성 밴드가 펄 제미나 반 헤일런, 롤링스톤즈 등 영미권의 유명 록 음악을 익히면 좋겠다고 북한에 권유하였고 그가 북한에 재방문했을 때는 여성 밴드가 자신이 추천한 곡들을 연주했다며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선전은 최근 그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평양에 살고 있는 한 북한 소녀의 유튜브 채널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창한 영국식 영어를 쓰는 이 소녀는 가장 좋아하는 책을 J.K. 롤링의 해리포터라고 소개하며 먹방을 보여주기도 하고 북한의 길거리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녀가 누군가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녀 또한 북한 체제 선전의 배우일 뿐이고 정작 본인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직접 본 적은 있는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북한 유튜버의 체제 선전 성격을 간파한 구글 측은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은하라는 이름의 20대 여성이 평양의 일상을 담겠다면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지만 계정이 해지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Fantastic Korea.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5년에서 15년형, 유입해 유포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에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혹독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은 지시로 만들어진 이 법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와 외부 세계 문화에 빠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인터넷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던 한류 드라마와 영화, 가요를 원천적으로 틀어막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최근에야 만들어졌다는 것은 외부의 문화, 특히 한국의 문화에 눈뜬 젊은 세대들이 철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류 문화 갈망이 통제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